초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튼튼한 치아입니다. 수십 년간 써온 치아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임플란트 치료 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변성훈 원장입니다. 자연 치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치주 질환입니다. 임플란트에도 이런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자연 치아와 다르게 치아 안에 신경도 없고 뼈와 치아를 연결해주는 치주 인대도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거나 약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다 해도 잘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인지할 때쯤이면 이미 임플란트 주위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임플란트 주변 뼈의 흡수로 인해서 임플란트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치아보다 더 철저한 구강 관리가 요구됩니다. 치과의사가 적절하게 치료했고 환자분이 잘 관리하셨다면 10년에서 20년, 나아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이나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악습관, 그리고 선호하는 식이 패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에도 자연 치아와 동일하게 플라그와 치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플라그와 치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양치를 잘 해주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하는 크라운과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고 어버트먼트와 픽스처는 나사를 잠궈서 연결합니다. 단순히 크라운만 빠지는 경우에는 재부착을 하면 되지만 과도한 씹는 힘 때문에 어버트먼트와 픽스처를 연결하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나사가 풀리면 머리 부분이 빠지지는 않지만 머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음식물이 많이 껴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만약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나사를 다시 잠가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힘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픽스처 주변 뼈 자체가 파괴가 되면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 저절로 빠지기도 합니다. 전신질환 중에 당뇨의 경우 합병증으로 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임플란트 수술 직전이나 직후에는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혈당 조절 및 구강 위생 관리를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흡연의 경우도 플라그나 치석의 침착을 촉진하고 구강 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물기나 이갈이와 같은 습관도 임플란트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연 치아의 경우 뼈와 치아는 치주 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흔들림이 존재하는데, 임플란트는 이런 치주 인대가 없이 뼈와 직접적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씹는 힘 이상의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갈이나 이 악물기 습관은 구강 위상 관리가 잘 된다 해도 임플란트 치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이갈이 장치나 씹는 근육 쪽에 보톡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은 인공 보철물이라서 충치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열심히 닦기보다는 임플란트 머리 부분과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위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잇몸 경계 부위를 닦으시는 방법은 칫솔모를 치아 경계 부위에 45도 각도로 놓고 좌우 왕복이 아니라 칫솔모를 잇몸 안에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마사지 하듯이 진동 주면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앞니 쪽이나 어금니 쪽 부위에 여러 개 하신 경우 머리 부분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칫솔만으로는 머리 사이사이에 고여있는 음식물 제거가 힘듭니다. 필수적으로 치간 칫솔이나 고압의 물로 씻어내는 워터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치간 칫솔보다 워터픽이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치간 칫솔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치간 칫솔보다는 워터픽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양치질 하시면 1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저녁에 마지막으로 양치질 하실 때는 치약 묻히지 마시고 칫솔 들고 거실 나오셔서 TV 보시면서 천천히 5분에서 10분 이상 닦아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완료 직후에는 3개월 후에 내원하셔서 교합 상태와 잇몸과 임플란트 주변 뼈 상태를 체크해서 문제점이 없고 환자분께서 양치 관리가 잘 되시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기검진 시기가 아니더라도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붓고 피나고 냄새가 나신다면 즉시 내원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주염이 오시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되시면 재수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부철물을 부착했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젠 새로운 관리의 시작입니다. 치과에서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양치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양치 관리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줄이시거나 피하셔야 하고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있으시면 수면 이갈이 장치나 보톡스 주사 맞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사항이 없다 하셔도 6개월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정기검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이미 받으신 분이나 받으실 예정인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의 결과는 치과의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같이 만드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